이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법정지상권은 5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 5가지가 민법 366조에 의한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리고 설명드리면 임목에 관한 부분들은 가등기 감목, 전세권에 의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5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는 뭐냐면은 분묘기치권입니다. 근데 분묘기치권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좀 빠지는 부분이고요. 이 분묘기치권도 법정지상권의 일종입니다만 법정지상권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분묘기치권은 관습법에서 인정한 특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별개로 두고 이 5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정지상권 아닙니다. 관습법에 인정한 특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요. 자, 성립 조건 일단 먼저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건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해서 건물이 있었고라는 부분이었고요.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이어야 됩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건물도 존재하면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주와 동일했을 때. 세 번째가 대출을 받았던 부분에서 내가 대출을 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경매를 넣어버리겠죠. 은행에서 저당권을 담보물권을 경매를 넣게 되면 어떤 방식이었죠? 임의경매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당권의 실행. 즉 임의경매로 소유주가 달라질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인 겁니다. 이렇게 글씨로 쓰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 토지주가 각 내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A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서는 변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넣겠죠. 이 토지 부분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못 갚았다는 얘기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겠죠. 토지가. 그러면 이 목적물이 마음에 드는 누군가 나타나서 새롭게 이 토지주의 소유자가 된다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을이라는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나고 건물은 갑이 그대로 갖고 있겠죠. 토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토지만 경매 나왔을 경우에는 토지주만 바뀐 거죠.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때 갑은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 아까 법정지상권에서 정의에서 말씀드린 토지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졌을 때 토지주로부터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저당권, 돈을 빌릴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조건 하나 만족됐죠? 네. 그 다음에 빌릴 당시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동일하죠. 동일인이죠. 네. 동일인이었는데 마지막 저당권의 시대 은행에서 돈을 갚지 않아서 담보를 매각해서 임의경매로 네. 수요자가 달라진 경우죠. 네. 이 경우는 지금 이게 완벽히 조건에 맞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 토지, 을토지를 왜 갑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